공식 피해자만 7,000명이 넘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우리에게 화학물질의 독성이 얼마나 위험한지 경각심을 갖게 했습니다. 화학물질을 흡입했을 때 인체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오늘 과학의 달인에서는 국민의 건강을 위해 흡입 독성 연구에 매진하는 분을 만나보겠습니다. 안전성평가연구소 호흡기질환연구단 이규홍 연구단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우리는 하루 종일 화학 물질을 접하면서 살고 있죠. 비누와 방향제, 플라스틱 소독제 등등 셀 수 없이 많은데 이런 화학 물질의 독성 정보가 대부분 피부에만 국한돼 있어서 흡입에 대한 연구가 미흡하다고 들었습니다. 단장님께서는 그 화학 물질을 흡입했을 때 영향을 연구하고 계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흡입 독성을 연구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매일 숨을 쉬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마시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미세먼지나 다양한 그런 독성 물질들을 흡입할 수 있게 됩니다. 예. 가습기 살균제가 그 대표적인 예인데요. 그 가습기 살균제 흡입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 1,600명 이상 사망자가 나왔는데 그때 당시 사망자도 1,600명 이상 아주 네. 굉장히 큰 사건이었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네, 다양한 화학물질의 독성에 대해서 연구하고 계신데요. 먼저 최근 다시 심각해진 미세먼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보통 미세먼지 하면 중국발 미세먼지를 가장 먼저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일상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도 정말 많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미세먼지는 굉장히 다양한 그런 발생원을 갖고 있는데요. 자동차가 시골길을 달리면 이제 먼지가 막 일죠. 네. 그런 것은 바닥에 먼지가 이렇게 깔려 있다가 그것이 공기 중으로 비산돼서 우리가 숨을 쉬게 되는 거고요. 자동차 같은 경우에 타이어가 마모되어서 미세먼지로 만들어집니다. 예. 자동차가 달리거나 출발하거나 멈췄을 때 타이어와 지면 간에 고압, 고온 상태가 만들어지고요. 네. 그로 인해서 타이어가 증발합니다. 그리고 증발됐던 것이 빠르게 냉각돼서 공기 중에 입자, 그 미세먼지를 만드는 것이죠. 미세먼지의 가장 주요한 발생 원인은 화석연료의 연소입니다. 네. 화석연료라는 것은 석탄, 석유, 나무 뭐 이런 것들이죠.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불에 타서 우리가 에너지를 얻을 때 공기 중으로 탄소 알갱이를 만들고요. 아, 예. 또 연소하면서 뭐 암모니아라든지 암모늄이라든지 또는 질산염, 황산, 산화물 이런 것들이 기체 상태로 만들어지고 그것들이 여름철에 햇볕이 쨍쨍 내려지면서 에너지를 받아서 예.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2차 유도 미세먼지로 만들어지는 것이죠. 이제 이런 것들이 다양한 미세먼지의 발생 원인이고요. 우리 주변에 흔히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죠. 네. 그렇군요. 바닥에 있던 먼지가 날리면서 또 타이어가 마찰로 소모되면서 그리고 화학연료가 타면서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이런 미세먼지가 발생한다 알려주셨는데요. 자, 그런데 우리가 미세먼지가 몸에 안 좋다는 건 다 알고 있지만 정확히 어떤 원리로 우리 몸에서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건지 이런 부분들은 아직 규명이 되지 않았다고요? 맞습니다. 미세먼지 연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미세먼지 연구는 그동안 역학 연구나 세포 수준의 그런 연구 수준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예. 네. 가장 좋은 거는 미세먼지를 사람한테 노출시켜서 독성 정보를 얻어내는 것이 가장 좋은데 네. 사람한테 노출시킬 수는 없으니까 저희가 동물을 이용해서 독성 연구를 하게 됩니다. 네. 네. 그런데 미세먼지는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굉장히 다양성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미세먼지는 다양한 발생 원인을 갖고 있다고 했고요. 네. 뭐 서울의 미세먼지나 부산의 미세먼지나 그 조성 성분들이 다른 것이지요. 그리고 봄철에 나타났던 미세먼지, 겨울철에 나타났던 미세먼지 이런 것들이 성분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미세먼지를 공기 중에서 포집을 해서 그것을 동물에게 노출시켜서 연구를 하면 어느 계절에 어느 지역에서 포집한 미세먼지를 가지고 연구하느냐에 따라서 네. 그 결과가 다 다르게 나오는 것이지요. 예. 재현이 안 되니까 어떤 결과인지 알기가 어려운 것이지요. 예. 네. 그게 굉장히 미세먼지 연구의 어려운 점입니다. 네. 사람이 아니라 동물을 통해서 독성 연구가 이뤄졌다 보니까 이 미세먼지의 인체 위험성은 대체적으로만 알 수 있었다는 건데요. 이런 한계를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미세먼지는 시간적, 공간적 다양성을 갖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양성을 이제 극복해야지만 미세먼지 연구를 제대로 할 수가 있는 건데요. 네. 아주 일정한 조성의 자연대기 성분과 유사한 그런 인공 미세먼지를 이제 실험실 수준에서 만들고요. 네. 굉장히 대량으로 값싸게 만들어서 그것들을 동물에게 이제 반복 장기 노출을 시켜서
동물로부터 얻어지는 미세먼지 독성 정보를 얻어내는 방식으로 저희는 그것을 인공 미세먼지 대기 모델이라고 저희가 부르고 있습니다. 예. 네. 인공 미세먼지 대기 모델을 만들어서 이제는 미세먼지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마련됐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이 모델을 직접 활용해서 미세먼지의 인체 영향 어떻게 나타났나요? 사실 우리가 미세먼지가 최근에도 이제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뭐 일시적으로 공기 중에 미세먼지 농도가 좀 낮았었는데 네.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또 올해로 넘어오면서 굉장히 고농도 미세먼지가 우리를 이제 위협하고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미세먼지가 엄청나게 독성이 크다면 우리는 살아서 있지 않을 거예요. 다 그렇겠죠. 죽었죠. 이미 죽었는데 그렇게까지 직접적으로 독성 자극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미세먼지가 우리 호흡기 안으로 들어가고 호흡기에 여러 면역 세포, 면역 반응이 일어나고 호흡기 내에 이제 미세 면역 환경을 변화시키면서 또 다른 2차 자극에 의한 반응을 굉장히 크게 만들어 줍니다. 예. 네. 저희 실험 결과에 의하면 보통 감염병 연구 모델로 이제 LPS라는 독성 물질이 있습니다. 이 물질을 동물에게 노출시키고 어떤 염증을 얻어내는 그런 동물 모델이 전형적인 감염병 동물 모델인데 미세먼지를 노출하고 이 LPS를 노출했을 때 그냥 LPS만 노출했을 때 얻어지는 그런 독성 작용보다 훨씬 크고 네. 심지어는 폐섬유화까지도 일어나는 그런 현상을 얻었습니다. 예. 다시 얘기하면 미세먼지가 폐 내의 면역 환경을 변화시키고 그 이후에 이제 다른 자극에 의해서 그 자극에 의한 영향이 커지는 그런 결과를 얻어낸 것이죠. 예. 네. 그런가 하면 한때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았던 가습기 살균제 성분의 위해성을 좀 규명하기도 하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2011년도에 처음 인지가 됐습니다. 예. 2011년 당시에 저희가 가습기를 동물에게 노출시켜서 그 중에서 이제 PHMG, PGH, CMIT, MIT 등이 가습기 살균제의 가장 주요한 성분이었는데요. 네. 이것들을 동물에게 노출하고 사람에게서 나타났던 원인 미상 폐 손상이 동물에서 재현되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예. 가습기 살균제 흡입이 원인 미상 폐 손상의 원인이었음을 규명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정부는 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 금지시키고요. 그 이듬해부터 가습기 살균제에 의한 피해자가 한 명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이 연구를 통해서 독성학자, 과학자들이 사람을 살리는 그런 연구를 할 수 있구나. 이제 그런 어떤 뿌듯한 자부심을 느꼈고요. 어떤 사명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 네. 아주 큰 일을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지난 1월 21일 그 CMIT와 MIT가 폐 손상을 일으킨다는 그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사실 이 제조사가 1심에서 무죄를 받았잖아요. 지금 단장님께서 하시는 이런 연구 결과가 앞으로 정확한 판결을 내리는데 근거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이런 미세먼지나 가습기 살균제 외에도 일상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독성 물질 어떤 게 있을까요? 다양한 독성 물질들을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독성 물질은 화학 물질이죠. 네. 대부분의 화학 물질인데 우리가 화학 물질을 엄청나게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얼마나 많이 사용하느냐,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위험한 것이지 네. 무조건 독성 물질, 화학 물질이 위험하니까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최근에는 이제 미세 플라스틱 얘기도 많이 하는데요. 예. 최근에 플라스틱 사용이 점점점 늘죠. 코로나 때문에 이제 배달에 의한 그런 플라스틱 제품들의 사용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요. 네. 이런 것들이 자연에 버려지면은 풍화작용에 의해서 결국 토양이나 또는 바다, 하천 이런 데로 가게 되죠. 그런 것이 먹이 사슬을 돌고 돌아서 결국 우리에게 노출이 되고 결국 우리에게 위해를 줄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리고 다양한 스프레이형 제품들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이제 화학 물질을 스프레이 형태로 쓰면은 굉장히 편하죠. 네. 그래서 그 유용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제 끊임없이 그런 제품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이 스프레이형 제품은 공기 중에 에어로졸을 직접 분사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 호흡기를 통해서 노출될 가능성이 굉장히 큰 것이지요. 예. 그다음에 그 여러 가지 가구나 이런 공산품 내에는 이 휘발성 유기 화합물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화합물들을 우리가 흡입했을 때 평생에 걸쳐서 만성적으로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결국 우리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 네. 이 독성 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려면 어떤 노력이 그럼 필요할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독성 물질, 화학 물질은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떤 독성 작용을 있는지 그것을 아는 게 중요하고 어떻게 사용하면 독성 없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아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기업에서 이런 화학물질, 독성물질을 이용해서 어떤 제품을 만들 때에는 과연 이 제품이 안전하게 사람에게 사용될 수 있느냐 그것을 보고 안전성 평가, 독성 연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이 반드시 독성 연구와 안전성 평가를 거쳐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형태의 제품을 만들어야 합니다. 소비자들은 이 독성 정보나 위해성 정보들을 충분히 인지해서 지금 내가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 과연 내가 안전하게 쓰고 있는 것이냐, 어떤 종류의 건강 위험을 나한테 줄 수 있는 것이냐 이런 것들을 알고 꼼꼼히 살펴서 그 제품을 사용해야 됩니다. 정부는 이런 제품들이 과연 사람들에게 안전한 형태로 개발되고 유통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감시하고 모니터링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 네. 그것이 우리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어떤 방법이 되겠죠. 네. 예. 제도도 마련돼야 하지만 이 독성 정보도 투명하게 공개가 돼서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게끔 이런 그 투명한 정보 공개도 이루어져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단장님의 앞으로의 계획 듣고 싶은데요. 네네네. 제가 이제 흡입독성 연구를 이제 오래 해왔습니다. 2011년 가습기 살균제 그 사건 이후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사람을 살리는 독성학자가 될 수 있구나. 네. 이제 그런 어떤 자랑스러운 어떤 그런 감동스러운 그런 경험도 예. 이제 놀랍게 했는데요. 그 이후에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아직 끝난 사건이 아닙니다. 앵커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법적인 어떤 판단을 기다리고 있고요. 아직도 연구해야 될 게 많고 피해 질환으로 인정되고 있지 않은 게 많습니다. 네. 이것들과 관련된 연구들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요. 미세먼지, 미세 플라스틱 이런 흡입 독성 연구를 지속적으로 이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네. 최근 저희 연구진은 미세먼지를 노출하면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감염되는데 가장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ACE2라는 수용체를 증가시킨다는 그런 연구 결과들을 얻어냈습니다. 네. 결국 미세먼지가 코로나 바이러스나 감염병 이런 것들을 더욱더 감염률이나 또는 치명률을 올릴 수 있다는 것들을 알아낸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런 미세먼지나 또는 가습기 살균제 같은 화학 물질들이 우리 몸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또 제2의 감염 자극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한 영향이 어떻게 되는지를 지속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저의 꿈이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사실들을 알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안전하게 사용하는 것인지를 지속적으로 알려서 대한민국을 좀 더 안전하게 만들고 싶습니다. 예. 네. 그 미세먼지의 어떤 그 전문가께서 나오시다 보니까 갑자기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그 요즘에 황사나 이런 미세먼지가 심해지다 보니까 아예 환기를 안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혹시 그 집 안에 공기가 바깥의 미세먼지보다 더 안 좋다는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는데 이런 날에도 환기를 좀 해주는 게 도움이 되는지 듣고 싶습니다. 환기는 하시는 게 더 좋고요. 예. 환기를 하지 않으면 그 집안 내부의 미세먼지 농도가 점점점 올라갑니다. 네. 그래서 환기를 해서 밖의 미세먼지 농도와 유사하게 맞춰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사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세먼지 자체가 치명적으로 저희에게 독성을 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미세먼지가 저희 호흡기 내에 있는 면역 환경을 바꾸고 집안에 있는 다른 자극 요소에 의해서 네. 더욱더 건강이 악화될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제 숨을 쉬고 살면서 이산화탄소도 많이 배출하고요. 집안에서 조리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연소물들이 많이 네.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런 것들 때문에 더욱더 우리 건강이 위험해질 수 있는 것이지요. 예. 환기는 자주 하십시오. 예.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정말 수많은 화학물질을 접하고 살고 있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너무 손쉽게 그리고 익숙하게 사용할 수 있는 물질인 만큼 그 위험성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안전하게 사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안전성평가연구소 호흡기질환 연구단 이규홍 연구단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